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광경이 쫙 보이는 걸 꿈에 이게 한 17, 8억 남았는데 아니 재벌이 문제가 아니지. 2,500이면 100, 한 20억 되잖아. 가뜩이나 배 아픈 사람한테 누구 염장질로? 제 생각에는 정부는 내 상상력과 우주가 이렇게 만나서 벌써 우주적 공감대가 되는 거야. 그래.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수원시 권성구 우목촌동에 나와 있거든요. 우목촌 여기에요, 여기가. 저기가 4번 출구가 저거가 4번 출구 거예요, 아마. 저거가 생길 줄 알고 내가 이 땅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지만 25억 일대, 저거 생길 줄 알았으면 25억 일대 이미 썼겠죠, 누가. 1등을. 아무도 모를 때고, 이 17억 떨어지고 날 때 인터넷에 잠깐 뜬 거예요, 이렇게 소식이. 여기 생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조사를 들어갔는데, 샅샅이 조사했지, 뭐, 시청부터 용역 회사까지 가서, 여기 저쪽에 생기는 것까지 확인을 다 했어. 여기 공원같이 된다는 것도 알고, 이쪽은 차도가 생기는 것까지 다. 차도가 또 생겨요, 여기. 집 앞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것까지 다 알고 내가 들어갔거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들어왔겠지. 그래서 내가 보다시피 38억을 썼어요. 17억짜리를.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썼지. 38억 써서 2등이 35억 썼으니까 너무 많이 쓴 거지. 근데 처음에 전화가 딱 온 거야. 원장님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 23명이에요. 어? 23명? 물론 많이 썼지만 자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23명이니까 아이 힘들어. 아파트도 아니고 틀렸구나. 근데 꿈을 꿨단 말이야, 이틀 전에. 이광경이 쫙 보이는 거야, 꿈에, 이게.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야. 설마 꿈까지 꿨는데 떨어지겠나? 야,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1등 하나 안 하나. 한 10분 있으니까 전화가 딱 온 거야. 원장님, 그래서. 빨리 말해봐. 1등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극적이었어, 사실. 내가 1,500만 원을 보고 쓴 거거든요, 그걸. 1,500만 원. 그렇게 팔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썼는데, 제가 한 7억 받았으니까, 한 17, 8억 남았는데, 결국 1,100밖에 못 받았죠. 한 7억이면 1,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한 돈은 우리가 현찰 15억 투자했어요. 24억 대출 받아가고 39억을 채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15억 투자해서 17, 8억 남았으니까, 이거 더블은 쳤죠. 오늘 너무 빨리 파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4년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한 거야. 왜? 이자가 계속 올라가죠. 4%에 받았는데 나중에 6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섰다가 점점 비싸질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확신이 슬슬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팔자고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저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예, 있었죠. 400몇 평이 다 합해서 이런 게 400몇 평이 있었는데 주택이 2개가 있었어. 주택을 먼저 헐었어요. 왜요? 그때 막 집 세 채 장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러니까 30명이 우리 투자한 사람이 38명인데 38명이 이제 갑자기 세 채가 된 거야, 집이. 분가세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헐어버리. 근데 허무실 거면 다 허물지 왜 저거 남겨놓으신 거예요? 비과세. 비과세. 건물 없으면 비과세를 보잖아, 또. 비업무요? 비업무용. 근데 이거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더 심하지, 그게. 개인 30몇 명이 다 집이 세 개잖아. 2019년도면은 이게 법인 규제가 심해지려고 할 즈음일 것 같은데 법인으로 안 받고 개인으로 받으신 이유가 아까 주택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있었죠. 우리 회사가 커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받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받는 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 복잡해지. 그러니까 수십 명한테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서부터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좋습니다 해갖고 그다음부터 법인 이름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신용이 쌓일 때까지는 한 10년 동안을 다 개인 이름으로 받았었어, 이걸. 어떤 때는 100명도 되거든요. 다 하려니까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처리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개발을 한다. 100명이 와서 그거 다 찍어요. 한 명만 안 하면 개발이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내가 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법인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법인으로 한 지가 4년째, 4년 됐습니다. 이제. 법인 이름으로 한 지가. 그건 깨끗하지. 그 대신 법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수천억이 넘잖아요, 재산이. 재벌이라서. 근데 이게 또, 재벌이 문제가 아니야. 세무감사가 엄청 때려오는 거야. 외부 저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니까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많이 또 불려댕겼습니다.
결국 작년인가 내가 얼마 세금 엄청 뚫어놨잖아. 낼 건 다 내야 되겠더라고. 아, 저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일부러 철거 안 한 거지. 비용 모형 안 되려고. 요만 남겨놓은 거야. 일종의 요령인데, 근데 그동안 이자를 5억을 냈다는 거 아니야? 4년이니까. 그때도 내가 신용이 더 쌓여가지고 법인으로 했으면 그 이자는 탕감해 주거든요, 법인은. 근데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 5억을 손해본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저런 이유를 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회원들이 믿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인으로 하세요. 법인은 또 빨리 팔아도 양도세가 적잖아. 여기 계획도로가 있던데 그건 언제 예정이 있는 그 돈을 이제 왜 이게 팔게 됐냐면 이게 여기가 계획도로 쭉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그 보상을 내가 2억 5천을 받았어. 이 도로 우리 땅이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정사가 잘려 나간단 말이야. 2억 5천을 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막 언제 파냐고. 아, 도로 생겼으니까 이 땅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항상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한두 명이 떠드니까 막 다 팔자고 해갖고 그래서 지금 1,100에 판 거야. 안타깝지. 난 이걸 준주거를 만들어 놓고 팔려고 했거든요. 여가폰 무슨 땅이 된다? 준주거가 되는 거야. 근데 시청에 갔었어요. 준주거 해달라고 했더니. 아, 이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생겼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아파트 다 들어오고 역세권인데 했더니, 역 바로 앞에 내 땅이 그랬더니, 글쎄, 아, 그건 아는데요. 요청도 없고요. 요청을 해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요청이 들어와야만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공판장 들고 다니면 돼. 나도 바쁘잖아. 아, 그러던 차에 이제 팔자고 하니까. 이거 난 2,500만 원은 될 때까지 안 팔려고 그랬어. 2,500이면 한 20억 되잖아. 그러면 현찰 15억 투자해서 그 떼돈 한번 유튜브에 남는 건데. 그거 뭐 회원들이 그러면 어떡해. 계획도로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사라질 수가 없고, 왜냐면 여기 생김으로써 모든 맹지들이 발생하거든. 여기 생김으로써. 그 맹지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는 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문 상식이라고 그래.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그거 모르고 희미하면은 원장님이 이거 된다고 했지만 이자가 올라가잖아. 잠깐만. 빨리 파세요, 빨리. 실시계획이 안 나왔다 하다가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네. 이게 생겼으니까 맹지화된 것 때문에. 전문 상식. 스스로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전문 상식을 지식이라고. 내가 처음 쓴 단어니까 뭐. 지식. 그러면 싸게 살 기획에는 따로 없었는데 1차에 28억 원 110%에 한 명이 단독 들어왔다가 미납된 사람이 왜 개발 계획을 혹시 미리라도 기뜸 주고 샀는데 멀어서 미납을 했을지 그 사람은 되게 아깝겠어요. 보니까 이게 한 번 떨어졌어도 25억, 17억에 가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38억 된 거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납부를 했으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는 계획이 발표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너무 아깝겠습니다. 고맙다는 영상 편지 하나 하시겠습니다. 대신 좀 해봐. 가뜩이나 배 아픈 사람한테 누구 염장질로? 원장님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샀을 때 엄청 완전 쓰레기였다고. 그렇지, 쓰레기. 그런데 그게 최저가보다 2배를 넘게 쓰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뭐 근거나 용기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꿈을 꿨다니까? 너무 막연한데요. 꿈이 엄청 과학적인 게 몰라? 꿈을 내 스스로 이제 끌어올리는 게 있거든, 내가. 아, 그런 꿈을 꾸고 싶다 하면 꿈에 나타나. 그 꿈에 비밀 같은 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비밀이 막 나오고. 이걸 나 봤다니까 내가 실제 이렇게 생긴 걸. 꿈이란 책 읽어봤어? 꿈, 책. 꿈이란 책이 있나요? 아, 그럼. 누가 쓴 건가요? 프로이트. 그것도 몰라? 언제 그거 다 읽으신 건가요? 아, 나 엄청 어려워, 그거. 반만 넘어가면 무슨 수학이 쫙 나와. 한 페이지가 다 수학이야. 나만큼 본 사람도 없을까? 인내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보다가. 원장님 쓰신 책에 그 내용 나오는 거 그거 나와요?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호재나 소식 남들이 못 듣는 거를 잘 듣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잘 듣는 방법은 정보가 우주에 다 공유되고 있는 거 알지? 다 공유되기 때문에 왜 여길 잠깐만 오면 이 땅이 가치를 아는지 알아? 정보를 그냥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고 정보를 잠깐만 줘, 이렇게. 정보는 내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상상 속에 그 정보가 들어와. 그래서 땅을 10번씩 오는 거야. 10번씩 오면 그만큼 정보가 들어오는데
정보는 내 상상력과 우주가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날 자주 만나봐. 근데 평범한 얘기가 돼. 아, 저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의식 세계가 바뀌어. 또 자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우주적 공감대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섞이고. 그렇게 되면서 어려운 얘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달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저희 부동산 경매 채널인데 뭐 철학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이 행위가, 상행위가 철학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말도 처음 들어. 많이 듣잖아. 철학 없는 상행위, 사업. 이건 없어. 안 돼. 그냥 이 부지런하게 간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철학이 있는데 철학은 우주 철학을 공부 좀 해. 모든 것이 다 우주에서 나오고. 그럼 원장님 그 철학을 기반으로 맨날 입찰하면 2등, 3등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꿈꾸는 법을 배워야지. 꿈꾸는 법을 배워야 간절히 원하면 다 꿈으로 나타나고 꿈이 또 현실이 되고 그래. 내가 100번을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거나 실패 스토리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이런 거잖아. 이런 걸 배워주고 있는데 너도 그 무덤 쪽에만 관심 갖는 애들 있잖아. 나는 조상 파갖고 돈 벌려고 그만 귀에 딱 들리냐 그 사람은. 똑같은 제자를 키웠는데 그 사람은 나쁜 건 대로 이상한 대로 가는 거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 뭐 하는 걸 배워주는데 지분만 듣는 지분. 나 알바끼식 지분. 못 커.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이 제일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커갔느냐. 공자도 제자가 수십 명 있었지만 다 특이하고 잘난 놈 딸을 있고 못난 놈 딸을 있고 그러잖아. 그걸 잘 듣는 귀가 필요하려면 철학이 필요하고 철학은 아주 우주적이다. 원장님 시세 파악할 때는 여기 시세가 얼마였나요? 시세 파악이 금액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역도 없지.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다 하는 거야. 이 금액도 상상이고 이동한 사람도 상상으로 썼을 거고. 기준이 없이 그냥 물어볼 때도 없더라고. 대충 보면 뭐 한 300 이렇게 나오더라고. 300 정도. 밥 먹고 한번 다시 어디로 가지? 밥 먹은 다음에 평택이요. 평택으로 아, 평택. 그 아까 이상한 땅. 한번 궁금하니까 가볼라. 가보면 뭐 좀 특별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